뉴욕시의 40% 기업이 파산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예, 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개인들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아마 파산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파산이 뭔지 아시면서도 정확하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네, 예. 의외로 그 인터넷에 많은 내용들이 네, 있고요. 네. 또 주변에서 들어서 아시는데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 네. 뭐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네, 또 네. 그리고 자산이 많아야지 아니면 비즈니스를 크게 하고 있어야지 파산을 하지 나같이 뭐 개인 빚이 뭐 1, 2만 불밖에 없는데 무슨 파산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네. 파산하려면 네.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네. 있는데 그 빚이라는 것이 네. 사람마다 느껴지는 거 정도가 다릅니다. 그렇죠. 예, 네. 어떤 분들한테는 100만 불 빚도 네. 뭐 크게 부담이 안 되고 네. 또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소득이 적거나 네. 또 연세 많으셔갖고 소셜 시큐리티 인컴에만 의지하시는 분들은 10,000불, 15,000불도 네. 굉장히 부담이 될 수 그렇죠. 있어요. 네. 아, 이 파산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네. 간단하게 말해서 파산은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를 좀 해주세요. 네. 네. 파산은 이제 연방법으로 되어 있고요. 네. 채무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입니다. 네. 네, 마치 파산을 하면 뭔가 제약을 많이 받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네. 실제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제약들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네.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파산을 생각하시면서, 요거 조금, 이거, 좀 하면은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제가 제 손님들한테도 많이 설명을 드려도 네. 그래도 끝까지 뭔가 안 좋은 게 있을 거라는 그런 네. 막연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실제 파산을 다 하셔가지고 다 끝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다 네. 그냥 근거 없는 걱정이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아시게 되죠. 그렇죠. 네. 대부분 많이 하시는 걱정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파산을 하면 경제 활동을 못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크레딧도 좀 많이 망가진다라는 생각을 또 하시기도 하고, 파산을 하면은 조금 회생하기 어렵다라고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요게 좀 잘못된 생각이라신 거죠. 네네. 네. 보통 6개월이나 1년 안에 크레딧 카드를 다시 만들어서요. 다시 네. 신용을 쌓기 때문에 파산 네. 후에 네. 뭐 2년 후에 자동차 리스를 무이자로 얻었다는 분도 제가 들었고 네. 제 손님 중에 3년 뒤에 몰기지를 얻어서 집을 사셨다는 분도 들었습니다.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빚이 많은 상태 또는 연체되어 있거나 또는 저지먼트가 있거나 이런 상태보다는 네. 파산을 통해서 훨씬 더 나아지는 거니까요. 네. 오히려 생각하시는 것들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특히 크레딧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연체가 많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 동안에 더 이제 금액을 못 내셔가지고 연체가 많이 돼서 크레딧 회사에서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하고 이런 그렇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미니멈을 아무리 갚아도 이게 빨리빨리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 네. 스테이트먼트에 나오면 그 보면은 네. 뭐 미니멈만 냈을 때 7년, 9년 그렇죠.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크레딧 카드 이자가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예금 이자랑 이런 이자랑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네. 19%도 있고요. 뭐 20, 25%, 네. 뭐 심지어 30% 가까이도 있는데 네. 그 정도의 이자율은 사실은 미니멈 페이먼트만 내서는 네. 결국 이자만 내는 거기 때문에 네. 갚기가 어렵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부분의 좀 이렇게 어떻게 크레딧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세틀다운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네. 난 모르겠다. 이제 더 이상 나에겐 희망이 없다. 포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네.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오실 때 네. 그동안 전화도 안 받고 네. 온 우편물도 다 버리신 분도 있고 아. 또는 모아뒀지만 열어보지도 않으신 분도 네네. 있고요. 항상 이제 마음의 부담으로 그렇죠. 적용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부채 조정 업체를 찾아가셔서 뭐 해결하시는 분도 네. 있긴 한데 뭐 제가 부채 조정을 합니다만은 이제 부채 조정 업체 크레딧 카드 회사에 내는 돈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내는 경우는 피해야 돼요.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크레딧 카드 회사에 내는 것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내고서 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파산을 할지 부채 조정을 할지
과연 이게 나한테 어떻게 네. 영향을 미치고 나한테 좋은 방법이 뭔지를 변호사한테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네. 이게 법적인 거랑 많이 관련이 돼 있거든요. 네네. 네, 변호사랑 찾아가셔서 네. 상담을 하신 후에 네. 결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편지가 날라오기 시작하고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하면 겁이 나기도 하고 이 그렇죠. 상황을 조금 피하고 싶어서 네, 그렇죠. 모른 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많아요. 예. 네, 그리고 요거를 조금 기다리고 버티다 보면 네. 아마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딜이 올 것이다. 내고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옵니다. 네. 실제로 오거든요. 네네. 뭐 3분의 1을 일시불로 내라고 한다든지 네. 뭐 50%를 나눠서 내라든지 이런 딜이 오기도 하고 네. 그거에도 응하지 않으면 네. 결국 이제 컬렉션 에이전시를 여러 그렇죠. 군데 넘어가다가 네.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오고 네. 그래도 대응을 안 하면 이제 소송을 합니다. 아, 크레딧 카드 회사가. 네. 뭐 2,000불 정도 밀렸는데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있습니다. 예, 합니다. 아. 예, 2,000불도 아주 작은 콜트에서 하거든요, 법원에서. 네. 그래서 일단 저지먼트가 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안 내셨기 때문에. 네. 저지먼트가 나면 그 이자가 붙고요. 네. 법정 이자도 붙고 뭐 레이피도 이미 붙어 있고 변호사 비용도 붙어서 20년 동안 유효해요. 20년이나요? 예, 그 저지먼트는 20년 동안 뉴욕, 뉴저지에서 네. 유효하고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은 네. 뱅크 어카운트를 프리즈해서 가져갑니다. 그는 돈을. 아. 그다음에 월급을 받으시는 분은 직장에 연락을 해서 월급의 5%를 네. 10%까지 네. 차압을 해가고요. 네. 그다음에 자동차가 페이오프된 자동차가 있으면 론이 네. 없는 자동차에서 자동차도 끌어갈 수가 있고 아. 그걸 20년 동안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나중에 부동산을 사시면 또 저지먼트가 부동산에 또 붙고요. 네. 린이라고 해서 네네. 저지먼트 린이라고.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걸 버티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파산을 해서 깨끗하게 지우고 네. 재산 형성이라든지 다른 활동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네. 굳이 그걸 피하시면서 계실 필요가 없죠. 그렇군요. 네. 뭐 크레딧 카드가 밀려 있는 그 기록은 한 7, 8년 지나면 사라져라고 버티시는 분 계시거든요. 네, 그 크레딧 네. 리포트에 있는 나쁜 기록은 7년 뒤면 없어집니다. 네. 근데 그건 리포트상에 아. 없어진 거고요. 네. 빚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 가다가 크레딧 리포트를 뭐 교정한다 그래서 정리만 하고 네. 안 보이게만 하고 네. 빚은 빚대로 소송을 당해서 저지먼트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크레딧 네. 리포트 상에 안 나온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금액이 적으나 많으나 빚을 졌다면은 좀 피하지 말고 부딪혀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뭐 부딪히지 않아도 네네. 해결하실 수 있는 네, 방법이 그렇죠. 있으니까. 예. 네. 아니, 크레딧 조정 그리고 이 파산의 차이는 좀 뭐가 다를까요? 크레딧 조정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재산이 있거나 네. 뭐 수입이 있어도 파산은 가능한 거니까요. 네. 뭐 실례로 뉴저지에서는 4인 가정이 12만 8천 불의 연봉이 있어도 파산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네. 뉴욕에서는 11만 1천 불의 연봉이 있는 가정, 4인 네네. 가정인 경우에도 파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정도 수입 있는 분들도 다 파산이 가능하니까 네. 굳이 채무 조정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특별히 이 연봉보다 훨씬 높거나 네. 또는 뭐 재산이 굉장히 많은 분들은 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러나 이제 크레딧 카드 조정을 통해서 빚을 탕감받으면 지운 부분은 또 텍스를 내야 될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반면에 파산은 얼마를 지우던 간에 텍스에 대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리고 크레딧 조정하면 크레딧이 좀 덜 나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도 나빠지고 어차피 약속을 네. 못 지킨 거기 때문에 나중에 조정한 거죠. 네. 파산도 마찬가지로 나빠지지만 어차피 600점 이하로 떨어지면 네. 600점이냐 500점이냐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예, 네. 그럼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도 그렇고 네. 파산은 파산 후에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네. 어떤 분들에는 대부분한테는 사실은 파산이 네.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판단을 네. 개인이 하지 마시고요. 네. 변호사를 통해서 과연 어떤 게 나한테 가장 적합한 건지를 네.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죠. 변호사님한테 가면은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채무 조정을 해주는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네. 그곳으로 이제 먼저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뭐 합법적으로 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업체도 있겠지만 네. 조심하실 필요는 있어요. 뭐 변호사랑 같이 일한다든지 그 뭐 불법적인 거고요. 네. 예, 그런 변호사라면은 좀 의심해야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뭐 FTC 그 연방 규정에 따른 프로그램이다. 네. 그 FTC가 인정해준 프로그램이 아니라 네.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모든 시민이 법을 지킨다고 해서 연방법에서 내 생활을 인정해 준 게 아닌 것처럼 네네. 네, 연방법을 지켜야 되는 거지 연방법이 내 생활을 인정해 준 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광고나 과장 광고에 속아서 네. 수수료를 많이 내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피해야겠죠. 그렇군요. 이제 파산을 하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뭐 경제 생활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파산을 해도 지킬 수 있는 재산이 있을까요? 뭐 집이라든지. 네. 보통 집에는 그 액꼬리가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5만 불을 지켜주고요. 네. 그 집에 예를 들어서 집값이 50만 불이고 몰개지가 45만 불이면 문제가 없는데 네. 이제 몰개지 그 총 밸런스가 더 낮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그러나 뉴욕은 35만 불까지 지켜줍니다. 네. 그러니까 100만 불의 집에서 몰개지가 65만 불까지만 있으면 파산해서 빚은 다 지우고 네. 집은 그대로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집을 팔면 35만 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것까지 너무 또 걱정을 안 하셔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있군요. 예, 뭐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네. 은행에 있는 예금, 그다음에 라이프 인슈런스의 그 지금 현재 캐시밸류 이런 네. 것들을 다 일정 금액까지는 다 지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재산을 법원에 반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파산을 하게 되면은요, 뭐 가지고 있는 차를 뺏기거나 아니면 은행 어카운트를 못 쓰게 되거나 뭐 월급을 차압당하던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제 파산을 하시면 네. 은행에 이제 어카운트가 있었던 거를 클로즈하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차도 일반적으로 지킬 수 있는 금액의 가치가 있습니다. 네. 뭐 뉴저지 같은 경우에 4,000불까지 지키게 해주니까 차값에서 그 론 값을 뺀 나머지 그 자산에서 4,000불 이상이 된다면 또 다른 그 쓸 수 있는 이그젬션이라고 합니다. 면제되는 금액이 네. 있어서 또 뭐 한 7,000불까지 자동차 가격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차값에서 론 가격을 빼고 남은 네. 가격이 17,000불 이하면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못 지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보다 더 가치가 높은 차를 갖고 계신다고 하면은 네, 네. 변호사랑 상담을 하시면 또 방법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이요. 네, 네. 자, 파산을 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잃는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파산법 전문 김영석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궁금하신 사항 생방송 전화 201-585-8770, 201-585-8770으로 전화 주시고요. 카톡 아이디 FM877로도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요즘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이제 정부의 보조라든지 네. 은행의 그런 도움을 많이 받으셨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미 뭐 EIDL도 네.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PPP도 다 이제 쓰셨고 네. 뭐 앞으로 2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상환을 해야 되죠. 네네. EIDL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서 네. 부담이 되시진 않겠지만 이런 정부 보조금이만으로도 네. 그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그 이후에 문을 닫으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빚을 갚기가 어려워지는데 네. EIDL이나 PPP가 일정 금액 이하는 네. 퍼스널 개런티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회사가 문을 닫으면 네.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EIDL은 이제 25만 불까지는 퍼스널 개런티를 안 받는다고 되어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비즈니스를 닫으실 때 변호사랑 상담을 하셔서 그 계약서상에 네. 회사만 책임이 있었는지 아니면 개인도 책임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를 문 닫으면서 다른 그 회사 이름으로 된 다른 재산이 없다면 뭐 안 갚으시는 게 아니라 이제 못 갚게 되는 거고요. 네. 퍼스널 기런티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지는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죠. 아, 그렇군요. 이게 여기 비슷한 질문이 지금 하나 있어서요. 네네.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데 가게 운영이 힘들어져서 폐업을 고민 중이신가 봐요. 네. 근데 리스가 2년이 남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남은 리스 기간을 채우면 좋겠지만 이게 쉽지 않으신 모양이에요. 네. 문제는 이제 리스상에 퍼스널 개런티가 있다 이런 네. 말씀하시는데 이 경우 리스를 채우지 못하고 폐업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파산을 할 경우 조인 어카운트인데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저만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네. 네. 뭐 조인 어카운트를 갖고 계시더라도 그 반만 이제 파산하시는 분 거기 때문에 네. 상관없이 네네. 파산은 부부가 할 수도 있고요. 부부 한 명만 할 수도 네. 있습니다. 네. 그 리스가 남으면 일반적으로는 책임이 있습니다. 네.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그리고 퍼스널 개런티를 했으면 또 퍼스널리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는데요. 파산을 하면 다 없어집니다, 일단은. 네. 그러나 이제 최근에 뉴욕 5월 달에 뉴욕 시장에 만든 특별법에 의해서 뉴욕 시에 있는 비즈니스 중에서 네. 팬데믹 때문에 3월부터 9월까지 못 낸 부분에 대해서는 네. 퍼스널 개런티를 못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네. 임시법이고요. 네네.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이제 그 문을 닫도록 네. 또는 손님 수를 줄이도록 한 그렇게 명령을 받은 업체들이 해당이 되고요. 네. 이제 뉴욕 시 이외에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퍼스널 네. 개런티가 아무리 이제 코비드 팬데믹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그만두시게 되면 퍼스널 개런티가 있을 경우에 랜드로드랑 얘기를 해서 협상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네. 만약에 협상이 안 된다면은 소송을 받게 되고 네. 그럼 이제 저지먼트가 또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때는 파산을 하시는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코로나 19 이 팬데믹 기간에 유예를 해주고 뭘 해준다고 해도 소송을 막을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협상이 되지 않으면 네. 법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네, 랜드로드나 네. 또는 채권자가 계속 쫓아갈 수가 있죠. 그렇군요. 이 비즈니스가 좀 많이 침체가 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즈니스 전망이 조금 뚜렷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이 폐업을 하시고 파산을 하신 후에 비즈니스를 다시 운영을 하실 수는 있는 건가요? 네, 파산 후에 네. 이제 물론 다른 회사 이름으로죠. 예, 네. 운영이 가능하고요. 네네. 파산을 한다고 해서 꼭 비즈니스를 지키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파산은 파산대로 하시고 비즈니스는 운영할 수가 있는데 네. 물론 이제 파산할 당시에 그 비즈니스의 오너가 파산하시는 거라서 네. 그 비즈니스 자체의 가치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죠. 네네. 그래서 이 비즈니스 파산에 대해서 좀 복잡한데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비즈니스를 닫으면 비즈니스도 파산을 하고 네. 회사도 파산하고 네. 개인도 파산을 해야 되는 줄로 알고 계신데 네네.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예, 개인은 파산을 하지만 네. 회사는 파산을 안 해도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 그 판단은 네. 이렇게 단답시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네네. 변호사랑 상담을 꼭 하셔야 되죠. 그렇군요. 파산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이 좀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파산 신청서가 법원에 이제 그 온라인으로 전달이 되면요. 네. 보통 3개월이면 끝나고요. 네. 한 달 뒤에 그 전에는 이제 인터뷰라는 게 있어서 직접 갔습니다. 네. 다만 이제 법원에 판사 앞에 가놓고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뭐 오피스가 법원 안에 있든 네. 어떤 일반 건물에 있든 그냥 작은 사무실에서 네. 인터뷰를 하죠. 이 책상에 앉아서 네네.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파산은 왜 하게 됐는지, 뭐 여기 써 있는 게 정확한지, 네. 뭐 현재 수입이 얼마인지, 직장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거를 만나서 안 하고 전화로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인터뷰를 하기 전에, 네. 전화를 하기 전에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연습을 하죠. 네.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올 때 어떻게 대답하는 게 이제 사실이지만 네. 그래도 좀 명확하게 대답하는 그렇죠. 방법을 서로 네. 알기 때문에 네, 뭐 전혀 네.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아니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인터뷰를 하고 재판을 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네. 위축되시고 걱정하시고 네, 그렇죠. 예. 좀 사실을 얘기함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말을 잘못하실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 무슨 질문을 받을지를 알고 네. 한번 이렇게 상황을 다 검토를 하면 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빚이라는 게 정말 어떤 사람들한테는 발 뻗고 자기도 힘들 만큼의 큰 네. 짐이 되기도 해요. 예, 네. 제가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왔는데요. 뭐 네. 16년간. 뭐 제가 정신과 의사나 전혀 뭐 상담사는 아니지만 네. 그분들의 그 심적 부담을 많이 덜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네. 경제적, 법적으로도 도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빚을 못 갚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고요. 예, 뭐 비즈니스를 닫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러나 그렇죠. 이 상황은 이제 파산의 대부분의 그 이유가 네. 본인의 잘못으로 파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네. 예, 아시겠지만 워낙에 코비드가 없었을 때도
비즈니스가 3년을 새로 만들어서 3년을 버티는 비율이 50%밖에 안 된답니다. 자, 아까 저희가 얘기를 할 때 파산을 해도 지킬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요. 네. 파산을 하면 무조건 가지고 있는 빚이 다 지워지느냐? 요런 게 또 네. 궁금해요. 그건 네. 아닙니다. 아. 일단 안 지워진다고 되어 있는 빚이 있고요. 네. 뭐가 있냐면은 이제 학생융자금은 네. 일부 법원에서는 지워주기도 합니다만 이제 안 네. 특별한 상황이 아주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은 한 안 지워지고요. 네. 근데 앞으로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가능성은 남겨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고의로 일으킨 사고, 아.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는 네. 그 책임을 파산을 통해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기나 네. 뭐 이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은 이제 은행의 론 네. 그것 때문에 발생한 빚은 안 없어지게 돼 있는데 네.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브로커가 있어서 론을 얻을 때 네. 뭐 가짜 회사를 얻었다든지 뭐 또는 그 은행에 론 얻은 걸 또 캐시로 빼서 다른 데 썼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파산을 네. 그럼 아예 못 하나요? 네. 할 수 있고요. 네. 한 다음에 은행에서 이의 제기를 해서 네. 재판을 통해서 은행이 이겨야 빚이 안 없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의 제기를 안 했거나 네. 또는 이의 제기가 와도 그 충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만약에 이긴다면 네. 빚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예 뭐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변호사 상담 자체를 안 하는 경우보다는 네네. 일단 물어보시고 네. 해결 방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파산이 적합한 경우와 이거는 좀 파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요건을 따지는데요. 일단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이 많은 분들은 뭐 파산을 할 이유가 없고요. 네. 재산이 특별히 없는 분들은 재산을 지키면서 파산을 할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 형사법상의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이 있었던 경우에는 네.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제 그거는 이제 변호사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크레딧 카드를 이제 많이 쓰신 분들은 네. 좀 기다렸다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파산하기 직전에 네. 크레딧 카드를 뭐 특히 그 명품을 산다든지 네네네. 캐시 어드밴스를 현금 인출을 많이 하셨던 경우에는 바로 파산할 수가 없고 기다려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될까요? 보통 한 3개월 이상은 3개월 기다려야 이상. 되고요. 네. 근데 그 기다리는 것도 네. 이제 자체 판단하셔서 3개월 뒤에 변호사를 만나지 마시고 네네. 지금 만나시고 3개월 기다리시는 게 맞습니다. 아. 네, 그다음에 최근에 빚을 가족한테 갚은 경우. 아, 네네. 뭐 파산을 염두에 두고 갚았던 아니든 네. 최근에 뭐 그 재산을 네. 또는 그런 것들 가족한테 주거나 네. 빚을 갚은 경우에는 파산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1년 뒤에 하시는 게 맞아요. 아, 네, 그것도 역시 그렇군요.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변호사. 네. 파산을 하기 전에 이렇게 좀 그래도 가족이나 지인한테 조금이라도 갚고 그렇죠. 파산을 하자 이렇게 그런 생각 많이 분들 많죠. 하시거든요. 예, 예. 네. 뭐 이름을 뭐 차를 가족한테 주면 되지 않을까? 네. 집을 옮겨놔야 되지 않을까? 명의를 변경하자 예. 뭐 이렇게. 네.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있는데요. 네. 그게 합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경우에도 그렇게 네.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먼저 확인해 보시고 네.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지 안 네. 되는지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죠. 그렇군요. 이제 아까 크레딧 카드 말씀을 하셨는데 크레딧 카드를 우리가 사용을 하다 보면은 빚에 쪼들리게 되지만 어느 정도 갚고 나면 또 여유가 생기게 되잖아요. 네. 크레딧 카드에. 그럼 그 돈으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이 정도 열심히 갚았으니 나를 위해 선물 하나 사자 하고 명품을 사신다거나 이런 네. 경우가 더러 있어요. 이런 기록들이 나중에 네. 파산 신청을 하거나 했을 때 좀 문제로 제기가 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과연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런 걸 보죠. 파산을 하기로 결정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보고요. 아, 네. 여러 가지 요소를 봅니다. 네. 상황을 봅니다. 그 다음에 과연 그 사용 금액이 네. 평소와 달리 많이 썼는지. 일부러 네.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판단하는군요. 그러니까 네. 생활 능력, 갚을 능력보다 굉장히 많이 쓴 경우에는 네. 그 빚, 쓴 것만큼은 안 지워지게 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군요. 보통 이제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그걸 검토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1년치, 2년치를 쭉 봅니다. 네. 뭐 평상시에 3,000불씩 크레딧 카드를 쓰다가 갑자기 10,000불을 쓰고 음. 파산하려고 뭐 3개월 뒤에 왔다. 네. 예, 3개월 뒤에 신청을 했다. 이제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요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네. 되겠네요. 파산을 하고 난 뒤에 크레딧 교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크레딧 교정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네.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는 거거든요. 네네. 나쁜 기록을 바로잡는 게 아닙니다. 네. 예, 나쁜 기록이든 좋은 기록이든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게 그 크레딧 카드 법이거든요. 연방법인데 네. 어떤 분들은 그 연체된 기록이라든지 파산한 기록을 지워야 크레딧 스코어가 높아지니까 네. 정확한 기록을 지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자체가 네. 합법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예. 네. 파산 기록을 파산 법원에 명확히 있는데 그걸 크레딧 리포트에 지운다는 거는 네. 결국 그 손님이 네. 업체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손님이 거짓말을 계속 해야 된다는 상황이거든요. 아. 내가 파산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편지를 보낸다거나 네. 이 빚은 내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은행에 자꾸만 거짓말을 해서 네. 교정을 한다는 것이 합법적일 수가 없죠. 아, 제가 이런 경우를 봤어요. 가족이 있는데 이 한 사람만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고 크레딧이 있어서 다른 가족이 이 사람의 명의로 차를 산다거나 뭐 집을 얻는다거나 크레딧 카드를 발급을 받은 거예요. 아, 예. 네. 그런데 갚지 않아서 빚이 늘어난 거죠. 그럼 이 사람에게 그거를 다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그 이름으로 해서 네네네. 그렇죠. 본인이 그 컨트랙에 계약서에 사인하고 퍼스널 기언티 다 했기 때문에 네. 가족이 사용한 차에 이름을 빌려줬으면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네. 책임이 남습니다. 아,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예. 그럴 경우도 간혹 예. 있더라고요. 네. 예. 네. 좋은 일인데요. 자기 본인도 모르게 뭐 네네. 가족들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도용해가지고 사실 쓴 건데요. 네. 제3자가 도용해서 썼다면 이건 보고도 하고 네. 신고도 하고 리포트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가족이 쓴 경우가 되게 애매해요. 아. 자녀가 부모의 소셜 그렇죠. 넘버를 도용해서 썼는 경우에 나중에 알게 되면 원래는 이제 경찰에 리포트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또 부모의 그게- 마음이 또 그렇지가 그렇죠. 않아서 네. 그래서 부모가 또 갚을 능력은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파산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뭐 파산을 또 자기가 나중이든 네. 처음이든 동의를 한 거로 보고 파산을 네. 통해서 지울 수가 있긴 하죠. 그렇군요. 네. 그 질문이 있는데요. 앞으로 자녀의 학비 융자나 집 리스, 자동차 리스 등 크레딧 점수가 필요한데 이럴 때는 파산을 좀 피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현재 크레딧 스코어가 좋고 네. 빚이 적은 분들은 네. 네. 네, 빚이 적은 분들은 굳이 파산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 네네. 근데 빚을 그동안 못 내고 계신 분들은 네. 이미 크레딧 스코어가 나빠졌을 거고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파산을 하셔야 되는데도 빚이 네. 뭐 5만 불, 6만 불, 7만 불 있는데도 네. 굳이 미니멈 페이먼트만 내면서 파산 후에 나중에 론을 못 얻을까 봐 네. 그래도 갚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5만 불의 빚을 뭐 3만 불로 낮춰서 갚는다고 했을 때 네. 3만 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채무 조정했다고 해서 크레딧 스코어가 계속 유지되는 게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3만 불 내고 스코어 떨어지고요. 나중에 론을 다시 얻는 과정이 필요한데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죠. 차라리 지금 파산을 하고 네. 2, 3년 뒤에 크레딧을 회복하고 네. 3만 불 갚을 돈을 네. 모아서 네. 론을 안 받거나 네. 론을 조금만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 네, 3만 불을 크레딧 카드 회사에 내고 네. 크레딧 스코어 떨어지고 또 론을 얻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네. 파산을 하고 네. 3만 불 낼 거를 모아서 네. 학생 융자금으로 쓰던지 네. 차를 그냥 사던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생각을 조금 바꾸시면은 네. 또 크레딧 파산하면 또 크레딧 스코어 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아. 그게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파산으로 개인 간 빌린 돈이나 병원비, 노동법에 관련된 책임은 없어집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네, 개인 간에 빌린 빚도 없어지고요. 아, 네, 예, 네, 그다음에 네. 아까 병원비도 역시 없어집니다. 네. 노동법 때문에 발생한 책임이죠. 네. 고용주였다가 노동법 소송을 받아서 이제 판결이 나거나 판결이 나기 전이나 그런 빚도 원래는 없어지는데요. 네. 다만 이제 노동법은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네. 그 전 직원이 네. 인플로이가 이제 파산 법원에 쫓아와서 네. 이의를 제기하면 네. 그 노동법 책임은 남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나 현재
지방법원이든 주법원이든 간에 하고 있는 소송이 있는 경우에 네. 파산을 해서 일단 파산법원으로 옮겨서 네. 진행을 하면 파산법원까지 안 쫓아오거나 네. 쫓아오더라도 합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현재 노동법으로 소송받아서 고생하신 분도 있으면 파산 가능성도 충분히 네.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만 무조건 없어지기보다는 네. 상황에 상황에 따라서 없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파산을 해서 직장에서 뭐 해고를 당한다거나 그런 불이익은 없죠. 네, 뭐 보통의 직장, 뭐 FBI나 네. 은행 아니고서는 파산 네. 기록 크레딧 리포트를 보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연방법으로도 파산을 한 분한테 그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네. 파산한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질문이 있는데요. 몇 해 전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워져서 다시 파산을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네. 파산을 하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네. 다만 8년이 지나야 되고요. 챕터 네. 7 하신 경우에는 8년이 지나면 되고요. 네. 뭐 7, 13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7장, 13장, 뭐 7장을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8년이고요. 네. 13장을 하셨을 땐 더 짧습니다. 네. 뭐 6년만 지나면 할 수 있고요. 또 4년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다 네. 다른데 7을 하셨다고 봤을 때는 8년 지나면 또 할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상황이 또 안 좋아지면 또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파산 신청하는 데는 그 제한은 없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기간에 대한 제한은 있습니다만. 네. 코로나 사태가 조금 해소가 되면 밀린 렌트비, 카드빚, 모기지, 유예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라는 네, 질문이에요. 완전히 안 내도 되는 게 아니고선 다 나중에 내야 되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경우가 지금 이제 닥친 상황인데요. 네. 맨하탄에 있거나 주로 뉴욕에, 뉴저지에 있는 그 많은 업소들이, 스몰 비즈니스들이 돈을 낼 지금 상황이 안 됩니다. 네. 렌트를 밀린 걸 낼 수가 없고요. 네네. 이제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할지가 이제 가장 문제고요. 네. 아까 뉴욕 시티에 있는 비즈니스는 좀 유예받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퍼스널한테 책임을 안 진다고 했는데 네. 은행과 일단 제일 좋은 게 은행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은행이나 아. 랜로드한테 얘기를 해서 네. 최대한 협상을 노력을 하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내년에 상황이 호전됐을 때까지 잘 버티신 분들은 네. 이제 비즈니스를 매매해서라도 해결을 하실 생각을 하시고 네.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은 결국 파산을 밖에는 방법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네. 근데 뭐, 그렇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손님한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래도 파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네,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파산이 없으면 그렇죠. 20년 동안 뭐 갚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네. 파산을 하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이제 집 모기지를 못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뭐 네네. 포클로저, 뭐 쇼세일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네. 집 모기지를 못 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은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예, 임시로 그 연장을 해준 경우들이 많고요. 모기지 은행들이. 네. 모기지 은행과 마디피케이션이라고 하죠. 네. 융자 조정을 통해서 네. 모기지 조정을 통해서 이자율을 낮추거나 네. 일부 금액에 대한 이자를 안 내거나 이런 것들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려울 때는 변호사를 통하시던 직접 하시던 간에 은행한테 항상 문의를 하고요. 네.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 네. 만약에 모기지 마디피케이션을 통해서 월 페이먼트를 줄이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그 소송을 받게 되거든요. 네. foreclosure 액션이라고 하는데 그 액션을 받으셔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아, 네. 그렇게 된 경우에 다시 또 마디피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를 법원이 줍니다. 네. 그러니까 변호사를 반드시 고용하셔서 네. 그 foreclosure 액션의 answer라고 해서 답변서도 내시고 네. 컨퍼런스도 참석하시고 네,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일단 나중에 잘 되면 계속 네. 사시는 거고요. 안 되더라도 집에 살 수 있는 기간을 많이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질문이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대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렌트비를 전부는 내지는 못했어도 조금씩 일부는 내고 계셨대요. 그런데 랜로드가 대법원에 렌트비를 못 낸 것으로 고소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네, 구두로 얘기할 때는 네가 낼 수 있는 만큼만 내라라고 네. 했는데 이렇게 고소가 들어왔대요. 어떻게 하면 렌트비 못 낸 것을 대법원에서 이렇게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앞으로 여기서 더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참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네. 많은 손님들이 그냥 가서 판사한테 지금 상황을 얘기하겠다. 네. 제가 설명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네. 않습니다. 판사는 계약서 나와 있는 상황을 네. 판사가 아무리 네. 딱한 사정이든 어려운 사정이든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계약은 네. 양측의 합의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랜로드하고 일단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랜로드한테 최대한 협상을 하고 네. 일단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만 좀 사정을 봐달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으면 네. 결국 그 기간 내에 답변서 안 내고요. 네. 그러면 판결이 나서 퇴거죠. 이빅션을 당할 수가 있어요. 아하. 내년 1월 1일까지는 지금 금지되어 있지만 네. 그 이후에는 네. 더 연장이 안 되면 진짜 이빅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네. 소송장을 받았으면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가셔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소송장은 아니어도 예를 들면 그 렌트를 살고 있는 집에서 렌트비가 많이 밀렸을 경우 랜로드가 이제 그 테넌트한테 너네 이렇게 몇 달을 밀리면 고소를 하겠다라고 이제 경고문을 보낼 때가 노티스들이 있죠. 많이 오죠. 네네. 네네.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나중에 하면요. 그러니까 네. 이걸 계속 미루시면 결국 변호사가 개입되고 변호사 비용도 네. 늘어나니까 네. 미리 랜로드하고 대화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그렇죠. 조정을 하는 게 좋겠군요. 뭐 지금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영향을 네. 안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랜로드도 네. 마찬가지고 건물주도 마찬가지고 테넌트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네. 가끔가다 어떤 랜로드는 전혀 움직이지 않은 그런 경우도 그런 있군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재산이 미국에는 없지만 한국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재산까지도 조금 어떻게 영향이 미치나요? 이런 경우에 이제 저는 항상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항상 네. 보는데요. 파산할 때, 그러니까 일단 파산 전에 파산 안 할 네. 때는 이제 그 판결이 미국에서 나면 네. 한국과의 조약 관계로 한국에 등록을 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다만 이제 금액적으로 네. 2, 3만 불 크레딧 카드 가지고 네. 실제적으로 네. 미국에 있는 크레딧 카드 회사가 한국까지 서치를 해서 알아볼 가능성은 적죠. 네. 그러나 은행에 10만 불, 20만 불 론 같은 경우에 저지먼트가 나면 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한국계 은행에서 돈을 빌리신 분들은 네.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한국에 있는 재산을 그렇죠. 추적하기가 되게 더 쉬우니까. 네. 이제 파산할 때 한국에 있는 재산을 얘기해야 되느냐? 네. 얘기해야 됩니다. 아. 가끔 가다가 제가 듣기로는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없다고 해라라고 그렇게 네. 조언을 듣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거는 마치 그 손님이 나중에 그 사실이 발각돼서 감옥에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재산을 은닉하면은 파산은 빚을 지워주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해주지만 네. 재산을 숨긴 거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0만 불 이하의 벌금을 물 수가 있어요. 네. 네. 나중에 그걸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 조사를 받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네. 아예 처음부터 처음부터 네. 다 밝히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나중에 변호사는 책임이 안 지려고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진다고 생각하시고 네. 예, 반드시 한국에 있는 재산도 밝히셔야 됩니다. 게. 네. 네. 뭐 크레딧 카드 빚이라든지 뭐 이런 빚이 있으면 한국으로 떠나버리면 못 찾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한국까지 쫓아오는 경우도 있고 안 쫓아오는 네. 경우도 있는데 뭐 실제적으로는 네. 크레딧 카드 뭐 몇천 불, 몇만 불 가지고 한국까지는 잘 안 오죠. 네. 예, 그러나 한국 재산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군요.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파산을 생각 중이시래요. 그런데 요 파산을 하기 위해서 무슨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예. 네. 파산을 하기 위한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뭐 네. 서류 다 변호사한테 주셔야 되고 텍스 리턴, 현재 네. 인컴, 그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하신 크레딧 카운셀링이라고 하는 교육 네. 자료인데요. 교육 자료는 한국말 버전도 있고 네. 어디 직접 가서 교육받는 게 아니고 한국말로 된 자료를 읽어보고 네. 문제 풀어보고 네. 수입 지출을 적어서 보내면 네. 어떤 제3의 업체가 그 승인서를 줍니다. 그 승인서를 가지고 파산을 하게 돼 있고요. 네, 네. 뭐 그런 교육입니다.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게 어렵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 한 가지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파산을 고려 중이신데 곧 교통사고 보상금이 나올 예정입니다. 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예, 교통사고 보상금은 일정 금액까지를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변호사 비용을 페이하고 나서 3분의 1 보통 페이하죠. 네. 그러고 나서 3만 5천 불 좀 넘게까지는 지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5만 불
불 정도 보상금은 괜찮은데 10만 불, 20만 불 보상금 받으시는 분들은 3만 5천 불 정도밖에 못 지키고 나머지는 법원이 가져갑니다. 네네. 그래서 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또는 네. 클레임이 있으신 분들은 변호사, 파산 변호사랑 상담을 하셔서 네. 어느 시점에 파산을 할지 어떻게 파산할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만약에 네. 파산 신청서에 그 클레임을 안 넣으면은 네. 나중에 보상금을 못 받습니다. 전체를 아, 다. 그렇군요. 예, 지게 돼요. 3만 5천 불이라도 받으시는 게 그렇죠. 좋죠. 아니면 보상금을 네. 받고 어느 네. 시점에 파산할지를 아, 확인해 보시면 되죠. 그렇군요. 네.